자동 환승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가고 있네요. 간만에 지도 보고 가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 아휴. 아, 뭐야, 또 들어가? 여기는 애들한테는 약간 수영장 같아요. 코스염을 만졌는데 까끌까끌하다. 뭐 어때? 오늘 만날 건 사람이 아니라 동네니까. 시부야, 신주쿠 다 좋은데 이미 알고리즘이 너무 잘하는 동네들이다. 그래서 지도의 끝자락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핀을 하나 찍었다. 이름하여 가메아리. 잘못 가고 있어요. 분명히 구글 지도는 자동 환승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결국 환승 지하철을 다시 잡아탔다. 예정보다 조금 늦었지만 뭐 창밖에 구름이 많아도 여행은 여행이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몇 번의 헤맨 끝에 가메아리에 도착했다. 일본 여행 좀 다녀본 사람도 거기가 어디야? 하고 되물을 동네다. 이 동네를 굳이 고른 이유는 하나다. 우리한테는 여기는 공원 앞 파출소 정도로 알려진 그 작품의 배경이 이 동네라는 것. 일본 만화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한다. 나는 이제부터 이 동네를 처음 만나는 이방인이자 원작을 1도 모르는 채로 굿즈와 동선만 보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관광객이 될 예정이다. 도착. 역을 나오자마자 느낀 건 여기 보러 오는 사람이 은근히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구나.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 대부분 중국에서 오신 분들. 다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걸까? 광장에 동상이 몇 개가 서 있다. 노랑 모자를 쓴 캐릭터, 분홍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리고 눈썹이 유독 진한 굵은 캐릭터 하나. 감으로 짐작해보면 아마 주인공인 요츠가 않겠지. 웰컴 투 가메아리 라고 되어 있네요. 저기에도 동상이 또 있어요. 여기도 갈매기 눈썹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못생겼다. 동상이 두 명인 줄 알았어. 저 보면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버스 정류장에만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찾기는 쉬운 것 같아요. 간만에 지도 보고 가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매번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다 보니까 간만에 이런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야, 동네 음악이 나와. 길거리에. 뭐지? 저기에도 애니메이션. 이 동네 자체가 다 애니메이션 동네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그 일본 동네를 위주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비가 살짝살짝, 이슬비는 살짝살짝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찾았어요. 근데 되게 멀리 내려왔다. 10번이면 이 동상인데 10번이에요. 여기 10번. 너무 멀리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파출소는 어디 있는 거야? 그 배경이 되는 이 파출소? 뮤지엄의 느낌이어서 굳이 여기서 네,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1층까지만 무료고 그 위에는 유료 전시니까 들어가 봤다. 그리고 눈에 띈 건 굿즈 코너. 뭔가 굿즈를 엄청 파네. 작은 피규어 같은 걸 눌러보는데 안 움직인다. 태엽 소리가 나서 뒤로 밀면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 아, 아까 지도 봤었던 지도가 이렇게. 와,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안 돼요? 된다. 이걸 이렇게까지 많이 파는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알면은 되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몰라요. 안 봐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찰 느낌의 공간으로 걸음을 옮긴다. 무슨 사찰인데 어딜 가나 있는 이런 도리의 느낌. 낯선 동네에서도 묘하게 익숙함을 준다. 여기 동상이 있었어. 되게 곳곳에 숨어 있어 진짜. 되게 애니메이션에 나왔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난 신사 이름은 가메아리 카토리 신사. 1276년, 그러니까 가마쿠라 시대에 창건된 700년 넘은 신사이다.
아, 이 거북이가 이 거북인가 보다. 이 물속 안에 거북이가 있어요. 실제로 신사한 연못에는 진짜 거북이가 살고 있다. 노병장수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사답게 상징도 참 간결하다. 맨홀 뚜껑에 이렇게. 맨홀 뚫공도 캐릭터가 박혀있다. 도쿄는 하다못해 발밑까지 세계관이다. 다들 이렇게 집중해서 사진 찍는 게 뭔가 싶었는데 나도 어느새 같이 쭈그려 앉아 셔터를 누르고 있다. 되게 놀란 표정인데? 분명 애니메이션 제목은 공원 앞 파출소인데 공원 옆에 이 텃밭, 아 맞네 여기. 근데 경찰서는 안 보이는데? 다 맞게 잘 찾아온 것 같기는 해요. 뭐 사실 잘 모르겠다. 벤치에 앉아있는 주인공 동상. 나도 옆에 슬쩍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는다. 원작을 모르는 채로 성지순례자 흉내를 내고 있자니 스스로 조금 웃기다. 공원 앞 경찰서가 설마 저건 아니겠지? 혹시 그 경찰서가 요 경찰서인가? 혹시 공원 앞이긴 해 사실. 진짜 파출소 건물 자체는 끝내 못 찾았다. 다음엔 원작을 좀 보고 오는 걸로. 뚜벅이 여행자한테 버스는 잘가요용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가는 곳은 시바마타라는 동네. 에도가와 강변을 낀 옛날 정치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한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다. 다 온 느낌이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샌들을 신고 있는 정장이. 신기합니다. 여기에서 시바마타역에서 내리면 바로 약간 상점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바마타 안내. 여기 인포메이션 있네요. 따라간따란. 심지어 한국어 지도가 있어요. 세상에나. 어휴, 뭐가 잔뜩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느낌의 뭔가. 옛날 일본 과자점이 있다. 우와, 센베가 162에. 뭐가 옛날 과자도 되게 많다. 우와, 이런 것도. 와, 핀볼. 이야, 옛날 조이스틱. 이야, 진짜 옛날 초창기 때 닌텐도 마리오 그 게임 같은데. 생각보다 여기는 또 관광지 느낌이 있네요. 이곳에 오니 센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여기는 약간 과자점 느낌 나는 느낌. 약간 인사동의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센베. 다 센베 파는 데가 되게 많네요. 길 끝에는 또 절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다이샤쿠텐 다이큐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를 쐬줘야 된다는. 저 나루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어디선가 스님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려온다. 여기가 본당인가 보다. 안을 둘러봤지만 뭐 딱히 없었고 촬영이 또 불가한 곳인 것 같아서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00엔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는 어디지? 또 신발장 열쇠가 진짜 오래된 목욕탕 열쇠로 그 자체로 이미 시간 여행의 느낌이 난다. 음료수 마시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정원은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의 느낌. 입구에서 음료 하나를 사면 자리에 앉아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도쿄 한복판에서 이런 정적인 공간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69년부터 95년까지 무려 48편이 만들어진 국민영화 시리즈. 근처에 있는 관련 뮤지엄에도 들렸다. 뮤지엄 티켓은 한국어도 있고 입장료는 일본인 기준 500엔 정도.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도 잘 모른다. 그냥 유명하다니까 와본 거다. 워낙 오래된 시리즈라 그런지 관람객도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다. 세트장 형식으로 영화에 나왔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분위기가 딱 일본의 60, 70년대 느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원일기 같은 정서의 작품일 거라는 감은 온다. 화면 속 인물들의 패션과 색감만 봐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진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20세기 초 동네 골목을 그대로 숙소해놓은 미니어처가 있다. 아마 이 동네의 옛 풍경을 재현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다.
곳곳에 퀴즈 코너도 있고 영상 감상 공간은 기차의 모티브로 꾸며놨다. 당시에 실제로 쓰였을 법한 소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주연 배우가 한 캐릭터로 가장 오래 출연한 영화 시리즈로 기네스에도 이름을 올렸다. 줄거리는 몰라도 또 하나의 추억거리는 저장된 느낌이다. 뮤지엄을 나와 위쪽에 뭐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본다. 와 진짜 드넓다. 이게 무슨 강이냐면 에도가와 강이래요. 네, 나루토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나루토 같은데 별거 아닌데 기분 좋아지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우 바람이 날아가겠어. 정작 강가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던 참에 발걸음을 붙잡는 게 하나 있었다. 400엔짜리 야끼소바. 뭔가 정감이 가는 가게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어가 봤다. 정말 믿기지 않는 가격이라 한 번 더 메뉴판을 확인했다. 맛있겠다. 하이 아누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냄새도 은근 향긋했다. 분식점에서 라면 한 그릇을 시켰을 때 그 설레임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첫 입은 기본에 충실한 맛. 가격은 저렴한데 맛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 분명 점심을 먹었는데도 돌아다니다 보니 5분도 안 돼서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이런 가게를 우연히 발견하면 저는 하루 기분이 확 좋아진다. 가격 치고는 저렴하게 먹었고요. 네, 이 가격이고 400엔, 곱빼기는 550엔 나쁘지 않아서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화창한 도쿄 아침을 밝았다. 여행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계속 날씨가 좋아서 돌아다니기엔 최적의 컨디션이었다. 뚜벅이라면 한 번쯤 꼭 거치게 되는 신축구역. 한국이든 일본이든 역 주변이 시끄러운 건 만국 공통인가 보다. 아, 잘못 왔어요 여러분. 어우 뜨거워. 누가 비가 온대 누가. 비가 오든 말든 오늘 목적지를 향해 다시 움직여본다. 예전에는 도쿄 지하철 노선만 봐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몇 번째 여행이라고 크게 어렵지 않게 탄다. 그리고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뭔가 정감이 가거나 현지인처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가게가 있으면 꼭 들어가 보는 편이다.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야채 덴푸라 온소바다. 서서 먹는 다치구이 스타일인데 사실 한국에는 이런 형태의 가게가 거의 없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내 소울푸드 중 하나를 꼽자면 이게 빠지지 않는다. 화려한 비주얼은 아닌데 맛은 확실하다. 그래도 입맛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인. 국물에 김치 생각이 살짝 스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제도 술을 좀 마셔서 지금 해장 중이다. 지금 이 한 그릇은 너무 평화롭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다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뱃속에 든든해야 여행지도 제대로 보이는 법이다. 도쿄는 4차 노선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디든 이동에 큰 무리가 없다. 오늘은 히가시 토코라자와라는 동네까지 왔다. 오늘의 목적지는 토코라자와 사쿠라타운. 아, 날씨는 진짜 끝발난다 진짜. 이게 도쿄 하늘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진짜 도쿄 하늘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스마트폰 앱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도쿄 하늘을 걷다 보면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 토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 도착하게 된다. 사쿠라타운은 문화복합단지이다. 쿨재팬 포레스트 프로젝트 거점 시설로 2020년에 정식 오픈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순하다. 시부야도 신주쿠도 아닌 서브컬처 덕후들의 진짜 성지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이 앞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처음 와보는 곳이니 일단 안내 지도부터 다시 펼쳐본다. 뭔가 이상한 지푸라기 고리가 보인다. 알고 보니 이건 친화 쿠쿠리라는 전통 참배 의식이다. 몸을 정화하고 무병장수와 가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절차로 정해진 방향으로 고리를 3번 통과하며 도는 게 규칙이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뭐야 또 들어가? 이렇게 가라고? 뭐에 대한 신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우도 있고. 무슨 신을 모시는 신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신사 유래보다 이 배경이 주는 순수한 휴식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게 오지 않으니까. 남들이 뻔히 찾는 관광 코스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여름 공간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단순히 물에 달을 담그는 것뿐인데 이상하게 만족스럽다. 여기는 애들한테는 약간 수영장 같아요. 뭐야 저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카도카 컬처 뮤지엄. 무사시노 대지 밑에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이미지를 형상화했다는 콘셉트로 약 2만 장의 화강 패널을 이어붙인 61면체 구조물이다. 연하철도 999 갑자기 궁금해졌어. 저게 뭔지. 오, 되게 신기한 게 있어. 이거를 하고 있어. 춘천에 구매를 했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은하철도 999를 보게 생겼네요. 처음에 영화 세트장을 둘러보는 그런 전시인 줄 알았다. 대기 공간까지 있어서 은근히 기대가 컸다. 무슨 지구 탈출 체험 같은 걸 기대했달까? 그냥 벽에 영상을 쏴주고 그걸 보는 방식이었다. 게다가 음성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순간 나는 28,000원짜리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셈이 됐다. 다행히 입장권에 건물 내 다른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나머지도 둘러보고 나왔다. 이곳의 시그니처 공간인 책장 극장도 구경하고 일본에서 출판되는 만화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적한 북한서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라고 있는 말인가 싶다. 한국 사람 치이는 거 혹은 좀 현지 감성으로 좀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전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은하철도 999는 영상만 나와서 깜짝 놀랐네. 여행은 결국 누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비주류 여행일지 몰라도 여행은 결국 나를 찾는 과정이니까.